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 만에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만 주말 검사 감소 영향이었다는 점과 나들이객이 많아졌다는 점에서 언제든 4차 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죠. 오늘부터 기본 방역 수칙이 적용되는데요. 위반하면 가태료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위험 어디까지 왔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 후반이긴 합니다만은 주말이 꼈기 때문에 검사자 수가 떨어져서 그렇다고 보고 500명대에서 계속해서 유지된다, 뭐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지금 흐름상은 좋지 않는 것이죠? 네, 흐름상은 이제 완만한 상승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1월 중순부터 그 3차 유행의 바닥이 3,400명대에서 형성이 됐었는데요. 거기 한 2달간 3,400명대를 기록하다 한 보름 전부터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제 4,5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부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특히 수도권은 2단계로 계속 유지하면서 연장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확진자 수가 조금씩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3차 대유행 이후에 그 이제 3,400명대가 베이스라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이거는 그만큼 그 3번의 대확산 재유행을 거치면서 조용한 전파자의 숫자가 우리 사회에 지역 사회에 두텁게 깔려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피로감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사회 경제적 활동을 제한받는 상황에서 상황을 계속하기 좀 어려워지면서 조금씩 감염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사회적 거리두기 피로감 말씀하셨는데 네. 다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또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거리두기 강화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과거처럼 잘 따라줄 것이냐. 네. 지금 뭐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첫 번째로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지금 격상한다고 해도 확진자 수를 줄이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네, 그 이유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대부분 다중 이용 시설 쪽에 규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체 감염에서 그 다중 이용 시설 감염이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체 감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20%, 많아야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는 한, 예. 큰 효과가 없을 거다. 두 번째는 이게 지금 현재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제 큰 집단 감염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낮아서 생기는 집단 감염이라기보다는 예. 현재 수준의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그러니까 지침 위반 때문에 생기는 집단 감염이거든요. 예. 그러면 거리두기 단계를 올린다고 지침을 안 지키던 유흥주점이나 뭐 예를 들면 실내체육시설이나 이런 데가 지침을 지키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네, 그러면 정부가 해야 될 거는 지침을 안 지키는 곳에 지침을 잘 지키도록 현장 중심의 방역을 훨씬 더 강화하고, 지금 그 작업장이나 또는 노인 요양시설 등 그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침 내용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예. 그런 방역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한 달 전에 정부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예. 이게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 개편안을 도입하겠다고만 예. 이야기를 하고 그 새 시스템을 지금 계속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 예. 저는 그 개편안을 빨리 도입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수명을 다한 효과적이지 않고 너무 단계를 올리면 피해만 커지는 예. 낡은 거리두기 시스템을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단순한 단계 격상으로서는 확진자를 줄일 수 없다 이 말씀인데 그럼 새 시스템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새 시스템으로는 지금 교수님이 말한 여러 가지 사각지대라든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발표한 안에는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예. 제가 말씀드린 사각지대의 문제나 지침을 안 지키는 다중이용시설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지 확신할 수가 없는데요. 예. 그래서 정부가 지금 계속 단계 격상 여부만 검토할 게 아니고 이 새로운 시스템을 어떻게 잘 보완해서 도입할지에 대한 고민을 지난 2달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시기를 놓치고 있는 거죠. 아쉽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네.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면 이용자도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영향을 줄까요? 도움을 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도움을 좀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섭취가 이제 식당이나 카페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고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면서 생긴 집단 감염들이 있기 때문에 출입 제한 조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제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제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는 게 방법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잘 지켜질지, 실효성 있게 시행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 말고 특별한 정부 내 발표 내용이 보이지 않아서 시행이 얼마나 잘 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걱정되는 게 백신 접종 속도가 늦다. 아무래도 백신 수급이 지금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속도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원래 정부가 발표한 속도대로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1분기, 그러니까 3월 말까지는 전 국민의 채 이제 2% 정도밖에 접종이 안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2분기 6월 말까지 해도 전 국민의 20%를 조금 넘는 수준밖에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정부가 세운 계획이 이제 애초에 정부가 충분한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늦는 건 사실입니다. 계획대로는 진행되고 있지만. 그런데 백신의 수급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만 급하다고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2분기도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3분기에 이제 전체 국민의 한 50%쯤, 2,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때 백신이 제대로 들어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불확실성, 불안감이 현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좀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 예를 들면, 안전성과 효과가 담보된다면, 러시아 백신이나 기존에 검토하지 않았던 대안들도, 정부가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백신까지 그렇게 만일 수급을 하고 한다면, 지금 정부가 세운 목표는 11월이지 않습니까? 11월에 가능하겠느냐, 집단 면역이? 그러니까 11월까지 70%의 국민을 접종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70%가 접종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되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이 바이러스의 존재 때문에 그러는데요. 대개 유럽이나 미국이 12월 말부터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겨울 재유행과 맞물리면서 전체 코로나19 확진자의 한 절반 가까이, 절반 이상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면 70%가 아니라 예를 들면 80% 또는 그 이상이 접종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러시아 백신 말씀하셨는데 식약처는 아직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글쎄, 정부가 조금 더 현재 상황을 좀 엄중하게 보고 전향적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올 여름이 가기 전에 4차 재유행이 올 가능성이 높고 4차 재유행이 변이 바이러스와 맞물리면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그 주종의 바이러스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정부가 원래 가지고 있는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수정이 불가피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국민들도 마스크 벗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점이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한 좀 그 정확하고 냉정한 진단, 평가, 그에 근거한 새로운 전략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애초에 뭐 중국 백신과 러시아 백신은 신뢰성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는 러시아 백신은 괜찮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조금 네. 전향적으로 정부가 살펴봐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특히 그 러시아 백신이 또 한국에 있는 공장이랑 위탁 계획을 맺었다고 해서 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뭐 우리나라에서 공장에서 생산한다니까 우리가 조금 더 만일 계약을 한다 그러면 빨리 받을 수 있고 그런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운송이나 그 백신의 물리적 확보에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 우리나라에 생산된다고 그걸 다 우리나라 국민이 접종할 수 있다는 걸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예.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교수님 4차 유행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네. 국민들에게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주의점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들의 소중한 일상생활을 이제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에 이제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 예. 일상생활에서 그 감염의 위험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일상생활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너무 많이 늘어나면 또 정부가 단계를 격상하고 그것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였습니다.